자,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 회원국 10곳과 한중일, 미국과 호주 등 18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이야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레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됐던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 원 넘는 돈을 주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과 조우형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을 긴급 심의합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심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오늘 편집 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 있는 일명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의 원본 전체 72분 분량의 음성 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러의 움직임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해이자 국제안보의 규범과 규약, 협의사항을 모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현지 시간으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 용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과 함께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국방부가 이번 지원 패키지에 에이브럼스 탱크에 장착될 120mm 열화 우라늄탄을 포함한 대전차 무기와 포탄, 방공 무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등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28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9월 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KBO 하나 시절 본인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인 17탈삼진을 달성한 곳 바로 청주 야구장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제2 홈구장이죠. 자,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이곳에서는 경기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9억 원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합니다. 올해 공사를 끝내고 내년에는 1년 6경기 정도 한화 홈경기를 치르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언발의 오줌 누기 혹은 그마저도 안 되는 땅볼 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선 내용이 KBO와 하나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야 경기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청주야구장은 이미 지난 2010년 이후 9차례에 걸쳐 100억 원 넘게 보수에 돈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4년째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청주야구장입니다. 태생적 한계가 뚜렷한 청주야구장이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요? 돈 먹는 하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구분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더 노력해야 한다. 더 꼼꼼해야 한다. 더 새로워야 한다. K3응의 땀이 고객의 내일에 흥이 되니까. 그래서 K3응. 고객의 내일에 흥을 만들다. 내일을 새롭게. K3응. 매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코팅, 재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Paper Friend. 희철이 형, 저 탈모가 고민이에요. 고민은 치료만 늦출 뿐. 지금 바로 약국에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를 만나보세요. 탈모 치료에 효과 있는 미녹시딜이 들어있으니까. 탈모엔 역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 드라이 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모발 속이 비었으니까. 힘없고 가는 모발이라면 탈모 고민은 잡고 모발 속은 채워주니까 힘있게 자신있게 닥터그루트 밀도 케어. 기능성 화장품.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허심탄회 용호 상박. 네, 오늘도 저희들은 목요일 용호 상박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야 양쪽의 정치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용호 상박 코너가 많은 그 정치인분들의 일종의 그 만남에 소개장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이제 얼굴들도 아시고 다른 곳에서 인사를 한두 번은 하셨을지라도 말을 좀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섞어보시는 건 다들 처음이신 경우들이 많아서요. 두 분도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인사 나누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인사는 다른 장소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예. 이렇게 토론 장소나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긴장들도 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지역구가 다르니까요. 아주 우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그 총선 나가시는 준비하시는 지역구가 다르면 확실히 조금 상대 만났을 때 좀 여유가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험지 중에 험지인 흥덕구. 예. 거기는 이제 민주당에서
24년을 계속 이어온 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주 자갈밭 험지죠. 네. 또 우리 송 후보님은 그 옆에 뭐 제가 드릴 말씀 아니지만 청원구니까 청원구, 예. 아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이게 총선이 예. 이 지역구보다는 또 정당 간에 그렇습니다. 예, 또 구도에 의해서 그렇죠. 가는 거라 예. 뭐 참 이게 예, 더 또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네. 것도 맞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우리 송 후보님하고는 굉장히 우호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예. 다행입니다. 사실 뭐 두 분 앞에 두고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당 내에서 총선에 나오기까지 공천 자체가 또 다들 각자에겐 또 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과정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두 분께 양쪽에서 항상 이제 매주 그 토크 주제를 좀 받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보내주신 의견들이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나름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 토크 순서도 이제 같아지게 됐는데요. 첫 번째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뉴스들이 워낙 뭐 다른 이제 정치 뉴스들도 많이 쏟아지고 매일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뉴스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이념상의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동원 부사장님께 먼저 좀 네.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범도 흉상 논란이죠. 네네. 이게 상당히 한 2주 동안 저도 별도의 방송을 합니다마는 2주 동안 상당히 아주 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념 과잉이냐 아니냐라는 네. 그런 논란이 있죠.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념 과잉 성격이 약간은 들어있다. 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은 역사 교과서 우리가 굳이 논쟁을 따지기 전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민생과 경제라는 아주 원초적인 우리 그 민초들 서민들 중산층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 경제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념 과잉 여야의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을 냈고 이거는 과잉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저는 TPO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TPO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TPO는 원래 이제 패션업계의 세부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뭐 때와 장소. 그렇습니다. 예. T 타임, P 플레이스, O 오케이전 뭐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서 플레이스 즉 장소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홍범도 장군 흉성이 분명히 우리가 기리고 그분의 독립 항쟁은 우리가 영웅으로 불러야 마땅하지만 굳이 플레이스 장소가 육사가 굳이 되어서는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뭐 창고 얘기도 나옵니다만 보관 장소 네. 독립기관에 잘 보이는 전시실에서 홍범도 장관을 모시는 게 그분의 독립투쟁을 위한 정신도 기리는 것이고 네. 예, 육사에 대해서 교정은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군 출신 또는 육사 출신 선배들의 아주 용맹성 이런 거를 보여준 분의 흉상에 설치돼야 이 네. 플레이스 정신에 맞다. 저는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송재분 전 행정관님. 예. 저는 이 논란이 글쎄 이념의 문제일까 싶거든요. 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 정부의 정체성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기도 있고 장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독립운동에 특히 그 무장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분을 왜 갑자기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해서 이 사회를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 여러 가지를 이게 고려를 해보면 사실 홍범도 장군을 가지고 이념 논쟁을 할 대상인가? 그런데 이것을 이념의 문제로 끌어들여오는 이 저희가 뭐야? 이것이 상당히 좀 불순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정부가 야당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정책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통틀어서 반국가 세력 또는 뭐라 하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끌고 들어온 것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 이 정부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친일 정권이라는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얻은 실익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 사회를 그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려서 오히려 그 이념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이렇게 편가르게 해서 정책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저는 좀 불순한 의도가 이 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반론 바로 듣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현상, 뭐 잼버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현 정권에 대한 이 책임론, 이제 잼버리 얘기, 네, 또 이전에 유치를 한 문재인 정권 이게 다 공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육사 교정의 흉상을 설치한 것은 예, 지난 정권임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2018년이었죠. 네, 예. 김좌진, 이범석, 예, 이청천 장군, 뭐 모든 분들의 흉상을 같이 홍범도 이 투사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조금 더 신중을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때는 사실 논란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김좌진, 이범석 장군은 누가 뭐래도 예,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들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에 분명히 홍범도 장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홍범도 장관 유해 송환할 때도 그렇고 그분이 소련 공산당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 뒤에 물론 소련 공산당과 지금 현재의 북한 공산당은 우리가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그분이 소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해 봤을 겁니다. 자유시 참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자유시 참사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수백 명 또는 최대 수천 명의 몰살을 했다라는 게 역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소련 공산당이 개입이 됐고 홍범도 장군이 크든 작든 간에 소련 공산당 활동을 해서 이 빌미를 이 제공을 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최근에 나온 역사학자들의 그 반론이 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유해 송환한 것까지는 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굳이 육사의 흉상을 했다. 또 이범석, 김좌진 그 장군들하고 같이 포함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려를 더 했어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저는 왜곡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몰아가고 보는 거죠. 있는 걸까요? 근데 이력이 있다는 거는 팩트로도 있는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산당에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예.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히려 지금 그 자유시 참전 얘기까지 꺼내고 근데 역사학자들은 관여된 바가 없다고 확인을 지금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논란이 조금 있죠. 그러나 관여됐다는 증거는 없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가 확인된 것이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과 협의했냐고 하니까 국방부가 뭐라 했냐면 협의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 정권의 편의에 따라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 이제 역사 왜곡 문제. 그러니까 일본과 친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이런 것까지 왜곡해도 되겠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자꾸 몰아가는 거죠. 이게 일본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 이것도 지금 나온 일종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 항일 운동의 그 상징적이고 영웅들을 오히려 갑자기 그 흉상을 철거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서 찾겠냐. 일본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육사 교정에 왜 안 맞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이 정부의 어떤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됐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산하에 있던 독립군이었었고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육사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할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육사가 꼭 북한만을 대상으로 앞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의 주적이 북한만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수없이 변동이 있고 다양한 그런 대상들이 우방이다가 적이 되고 외교란 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시기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역사를 해석해서 이 시기에 이런 논란을 일으켰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굉장히 그 친일적인 정부다 보니까 괜히 이게 독립운동가들까지도 이렇게 그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적이 영원히 북한만이 주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미일 공조 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가 점점 공고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만 북한이 의지를 하는 데가 중국이요 또 하나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두 개의 구도는 상당히 건너올 수 없는 그 강을 저는 건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적이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그 관계 설정을 훨씬 더 고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곧 중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의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거는 소련 공산당이 북한의 그 노동당 이 커뮤니즘하고는 분명히 차별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 활동을 하고 자유시 참변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적으로 뭐 그 몰살에 총을 쏘고 하는 것만 관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련 공산당의 그 일환으로 거기에 연루가 됐다라는 면에서 지금 육사 그에서 생도들이 분명히 이걸 그대로 하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의 주종 문제를 생각하면서 소련 공산당 이거를 우호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적대로 할 것인가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죠? 저는 빌미 자체가 제공할 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이분은 분명히 항일 독립 영웅입니다.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무슨 뭐 왜 창고에다가 갖다가 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온당치가 않고요. 가장 좋은 전시실에 홍범도 장관의 유지를 기리는 것이 그분과 후세를 위해서 저는 적합하다. 그래서 처음에 TPO란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저희가 뭐 다음 주제들도 있고 하니까요. 두 분께 제가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지난주엔 더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다가 좀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양 당에 드린 질문을 똑같이 하나씩 드리면서 제가 이거는 좀 가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 좀 여쭤본다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흉상이라는 거 하나로. 네. 그래서 이게 좀 그야말로 역사에 관련돼서 조금 바로잡고 싶어하는 어떤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움직임이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면 이렇게 논란에 좀 크게 불러오지 않고 이게 갑자기 좀 툭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돼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아주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뭐 갑툭튀라는 말이 있죠.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념 과잉이라는 측면이 이 성격에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이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또 국방부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 내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청회라든가 많은 여론 수렴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론 여론조사라는 단편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인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도출하기 위한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이건 매우 미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특정인이 이것을 제기를 하고 이 현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마찬가지요. 이게 발단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없이 육사에 그대로 김좌진 또 이범석 장군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제가 매우 안타깝다 얘기 안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좀 할 때 의견도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으면요. 이렇게 사회가 시끄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맞다. 육사에 설치해. 아니야. 이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 철거해. 이것이 다
좀 매우 성급했다, 미흡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도 좀 여쭤볼 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왜 육사가 안 되죠라고 반문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 공산당 이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주적이 북한만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홍범도 장군도 이제 부고 날 때도 레닌 스탈린당에 충직한 당원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산당에 이 뿌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임시정부도 물론 우리의 그 기본 뿌리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흉상이 매일 육사 생도들이 그 앞에서 거수경례를 해야 되는 그 앞에 있기는 좀 정말로 장소가 적절치 않지 않냐라는 정도로 얘기가 정리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런 어떤 이념의 관점에서만 자꾸 이 정부가 국민을 편가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편가르기다. 그럼요. 예.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연해주로 곳곳으로 사실 우리의 고국의 광복을 위해서 또는 살 곳을 찾아서 떠돌이하고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절의 어떤 그 독립운동의 한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때 당신 거기에 잠깐 가입했었지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진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냐 이런 것이고. 근데 지금은 나라가 있고 또 이 나라를 지키는 육사 군인들이 배출되는 육사 생도들의 장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독립운동 영웅들의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 흉상을 건립할 당시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반대가 없었냐? 그건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이념의 문제를 덧치를 해서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당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그 영웅들이고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다시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 이후에 이래 우리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기여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느닷없이 이제 와서 이걸 이념의 문제를 끌고 와서 독립운동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네. 마치 공산주의자였던 거로 훼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알겠습니다. 되지 않냐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광고 예. 듣고 와서 예.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2분 뒤에 돌아와서 짧게 듣겠습니다. MBC 라디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용호상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 양측의 뭐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보니까 이제 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 지금 속보도 아침에 또 뜨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여야 뭐 각자 해석도 분분하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동훈 부서장님 잠깐 얘기 듣고 저희들을 예,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뭐 많은 모임회를 요새 뭐 후보 꼭 후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여러 번 그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단식이면 나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이런 단식이면 나도 하겠다. 사실 단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 생략돼 있는 말이 있죠. 목숨을 건, 네네. 생명을 건 단식. 예, 이런 말이 사실은 생략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단식은 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을 때 네. 어떤 것이 다 막혔을 때 우리가 단식을 최후의 하는 수단이죠. 건 그렇습니다. 예.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것이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웰빙 단식이라는 가장 그 쉬운 얘기부터 해서 출퇴근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또 엊그저께부터 나온 얘기가 신데렐라 간식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건 뭔가요? 밤 10시만 되면 땡 없어지는 신데렐라가 사라지시니까. 유리구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밤 정해진 시간 밤 10시만 되면 딱 사라진다. 예, 어디로 갈까요? 예, 당대표실에 갑니다. 여의도 내 당대표실에. 결국은 자기 앞마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취재기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 이미 이제 보안 이유로. 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믿어달라. 우린 진짜 제대로 된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왜 저렇게 이 빌미를 자꾸 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 선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한 나무 앞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 네. 예, 이건 많은 사례에서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우리는 단식을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저는 뭐 제가 주제넘은 얘기입니다만 기자 생활 30년을 한 언론인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단식, 이런 정치인의 단식은 생전 처음 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단식의 어떤 진위, 소위 말하는 진위 혹은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송재봉 전 행정관께는 그러면 그냥 많은 국민들이 이 단식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말씀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또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수차례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이 시급한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러 차례 그 만남도 제안하고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 제1야당인데 그냥 제1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냐. 근데 안 만나는 것을 넘어서 지금 2년 내내 수사만 하고 있어요. 계속 압수수색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는 기우제 수사라고도 하죠. 증거가 안 나오니까 주변을 또 잡아다 또 하고 이 건이 안 되면 저 건으로 뒤지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국민의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야당이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그 입법을 하면 거부권으로 하고 또 국무위원들은 지금 나와서 어떤 태도를 보니까 야당 의원이 지적을 하면 합당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조롱하고 안 나오고 여당이 안 나왔던 이유로 이 야당이 주최하는 어떤 개최하는 회의에는 오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결국은 단식을 통해서라도 이 지금 대화를 회복하고 뭔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딥혀서 제가 다시 여쭤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 이것 외에는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처럼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서 나오는 단식이라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그런 뭐 신데렐라 단식, 뭐 밤 10시면 사라지는 뭐 앞에 병 놓고 있는 단식 이렇게 절박한 미소를 보여지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단식의 모습이 소위 연출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하는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롱이다. 적어도 그 대한민국 국정의 절반을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몰래 가서 그 음식 먹을 거라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전국이 안 풀리는 거다. 네. 적어도 과거 같으면 그래도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벌써 오늘이 8일째 아닙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와서 좀 그래도 이제 좀 그만하시죠라는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당의 지금 대표가 매일 이런 식으로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와서 대화라도 합시다라고 단식장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적어도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금도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금도를 넘어선 거예요. 제가 반론을 네네, 좀 바로, 하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반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팩트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입니다. 299석에서 169석이라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는 거야라고 합니다. 네네. 거야. 지금 정권은 교체됐습니다만 국회 내에서는 아직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집권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피부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일 좀 정말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하고 민생 관련 얘기가 지금 괴로되어 있는 게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족족 이 법안들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체포 동의안이 몇 번 부결이 됐죠?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거야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왜 대통령이 안 만나느냐. 이거는 뭐가 먼저고 뭐가 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겠지요. 이거는 당일성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정상적인 그 야당의 대표하고 같습니까? 이분이 지금 각종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게 8건이나 됩니다. 각자 다른 건으로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현동 게이트 요즘에 나오죠. 대장동 게이트 위례 이런 건설 비리뿐만이 아니고요. 또 대북 송금 비리도 있지요. 또 성남 FC 관련된 얘기 있지요. 선거법 위반도 있죠.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이전의 야당 대표와 이분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은 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어도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또 2개 건은 재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을 만약에 대통령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검찰이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검찰은 특히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 아니라는 얘기가 당연히 저도 신문 기자지만 신문에 방송에 그게 안 나올까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범법에 지금은 물론 의혹이죠. 피해자죠. 피의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범죄자가 아니고 피의자 7건 8건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한 게 누굽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대통령이 안 만난다는 이유를 대더라도 12가지는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제 갈 길을 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을 합니다. 예, 반론 듣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책임질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암만 나를 명분을 찾으면 수백 가지가 있죠. 그러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 절대 다수의 그 적어도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끝없는 보복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민생 입법, 뭔 입법 얘기하면서 협조해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고 했으면 그거 다 차치하고라도 만나야죠. 만나서 설득해야죠. 손잡고. 이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기본적으로 이 사법 체계라고 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야당 대표를 못 만나겠다? 이거는 검사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치를 하라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분은 정치를 안 하고 수사만 하죠? 그래서는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없다. 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일하는 법안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놓은 게.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긴 한 건가. 저는 네. 별로 반론 뭐 듣겠습니다. 예. 근거가 없어요. 별로. 예. 민생 법안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네. 이것만 갖고도 뭐 한 2시간 얘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 공직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즉 피의자로 규정이 되는 순간 공직자에서 일단 직무 정지가 됩니다. 공직이 아닌 대학 교수도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도 검찰의 수사가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라면 그 순간부터 일단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3심까지 무죄가 돼야 직무 정지가 풀리거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도 그럴진데 일단 야당 대표라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 말씀드렸다시피 8개 각기 다른 법원으로 지금 수사나 2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에는 직무를 정지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직무 정지를 지금 하려면은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국회 내의 그 의석 분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직무 정지라는 것 저는 당위성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쉽게 만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기자로서 그래도 만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시라.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준다. 네. 검찰의 압력이다라는 그런 한간의 얘기가 나와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만나서 당당하게 주장할 건 주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사실은 칼럼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인으로서의 제안인 거고 예. 현실적인 벽은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예. 것이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또 다른 방향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 국힘과의 대결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이 단식을 두고 이제 명분도 실물 리도 없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충북에서 원외 인사들이 좀 중심이 된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지금 발족이 돼서 지금 릴레이 동조단식 들어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도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얘기는 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당 혁신에 반대하는 구태 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요. 이걸 또 직접 또 발표도 하셨으니까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누구를 좀 지칭하신 건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건지요? 민주당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그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몰아줬으면
사실 그 언론 개혁 좀 제대로 했었어야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방통위원장부터 그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성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 폐간시키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듣는 MBC 손봐야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폐간까지 얘기 나왔나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언론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그 이 당원들의 정말 그 원성이 자자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이 답답함이 있죠. 도대체 지금 이 검찰 공화국을 만든 그 원죄가 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 권력과 권한이 있을 때, 압도적 다수 의석이 있을 때 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서 이 기소독점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두 가지 언론 개혁도 잘 안 됐고 검찰 개혁이 잘 안 됐다. 지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게 그렇죠.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명계를 향한 얘기가 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건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들이 결기를 가지고 제대로 싸워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당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그리고 민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또 다양한 그런 그 이 사회의 어떤 뭐랄까 재난이라든가 사회 안전이라든가 또는 그 산업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지 못한 것, 보편적 복지 체제를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이 혁신돼야 된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어떤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합당하게 그 당원에 의해서 네네. 그 후보들을 좀 교체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사실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제 이상민 민주당 5선 의원입니다. 저 유성 충남의 유성이 지역구일 텐데 이상민 의원과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의 아주 색다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상민 의원은 미스터 쓴소리라는 그 얘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많은 그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은 즉각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로 민주당 5선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단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저도 주의를 해봤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얼굴이 사실은 그렇게 뭐 일그러졌다고 제가 표현은 차마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표정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야 타협이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169석이라는 그런 거대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조금 더 타협의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민주당 소속의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였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생 모두 다 여야 정치인이 민생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9석의 힘을 보여달라라고 국회의장의 그 절실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꼬인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뭔가 좀 신선한 바람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말씀드렸는데 혁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혁신, 혁자가 무슨 혁자입니까? 가죽 혁자입니다. 이 살갗이 찢어나가는 고통을 감내를 하고 새살이 돌아오는 게 혁신인데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누굽니까? 김은경 위원장. 네네. 예, 정말 내로남불의 아주 극치였죠. 예, 금감원 그 부원장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행태, 뭐 부고장 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갑니다. 정말로 이런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송 후보님 네. 말씀대로 저부터도 아주 간절히 원하고 알겠습니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 듣겠습니다.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폴스타2 최대 1,000만 원 혜택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본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를 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플러스하는 집. 이런 생활을 만나고 싶어요. 편리한 인프라를 바로 누리는 집. 오목천역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생활부터 비전까지 특별한 오목천역 더 리브 9월 오픈 예정. 031-296-7788 SGC 이테크건설.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 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 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폴스타 2. 최대 1,000만 원 혜택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본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또 다음에 또 열띤 또 멋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